어떤 내용을 하냐면 결국 우리가 앞쪽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게 되면 조직에서 성장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조직으로 새로운 또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직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큰 어떤 손실이 발생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몇 차례 어떤 이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조직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분류돼서 기업에서 아마 기피하는 인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어떤 적응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적응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의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결국 인생은 한 어떤 직업 패러다임과 연계된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만족감을 가져야만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의 삶이 결국 행복한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맡은 역할에 원활히 수행해서 높은 어떤 성과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동료들과 협동과 책임감 있는 역할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업은 관리되어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기업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채용을 하고자 한다 또는 채용했다. 그럼 그걸 꾸준히 필요한 어떤 역량과 적성과 하나의 어떤 그 역할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성공한 미래의 직업인으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단락 삶의 비전 설계, 앞에서도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직업하고 인생의 어떤 패러다임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삶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직업 분야와 어떤 그 역할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선택된 역할에 대한 직업관을 명확히 설정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기관리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직무 능력의 어떤 개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능력,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어떤 분담된 역할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능력, 그 다음에 자기가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경력 개발과 관련됐던 능력, 이 부분도 상시적으로 관리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에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에서 지향하는 어떤 가치관, 의식,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정보,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대한 어떤 능력들도 필요로 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직업의 어떤 패턴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어떤 직업보다도 항상 또 직업은 성장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A의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성장기에서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저성장기에는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직업은 두세 개, 적어도 아마 평생 어떤 직업 어떤 분야에서 3개 정도는 직업을 선택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어떤 직업에서 흰색이 A고 노란색이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저성장기로 산업 환경이 도래될 때 B 직업은 또 이 직업은 이렇게 저성장 어떤 산업군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B 직업군은 또 성장 산업으로 패턴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B 직업군으로 다시 옮겨 타고, 그 다음에 B 직업군에서 다시 저성장기로 가게 되면 다시 빨간색인 C 직업군으로 다시 옮겨 타게 되면 항상 자기는 성장 어떤 산업군 내에서 어떤 역량의 어떤 전문화를 이행해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성의 어떤 관리를 꾸준히 해 가야 된다. A 직업 분야에 대한 적성 관리, B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어떤 적성, 그 다음에 C 부분에 대한 어떤 적성. 물론 잠재적인 어떤 역량과 전혀 이질적인 어떤 분야로 직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응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적성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꼭 그런 직업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건 단정 지을 수 없더라도
자기가 어떤 적성과 맞는 직업군을 선택한다 그러면 훨씬 더 적은 노력을 써도 더 많은 어떤 성취를 할 수 있다.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성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관리도 꾸준히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성관리는 직업 분야, 또 직업의 역량, 그 다음에 업무 어떤 스킬과 지금 역할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설정해서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 건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삶의 비전이 명확하고 직업 능력을 꾸준히 개발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 분야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어떤 직업을 선택이 된다. 그래서 일정하게 성장하다가 직업 소멸됐다. 그 산업이 소멸된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경제 어떤 시스템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성장 발전해 가는가, 또 산업 어떤 기반,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어떤 패턴, 아무리 뭐 어떤 기술이 고도의 승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제품 생산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그 산업은 성장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산업 기반과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창조해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특성, 특히 이제 이 근래 융복합 어떤 산업들이 미래 어떤 성장 동력 산업으로 많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관리를 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전문화와 경력 관리. 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보다는 아까 한 3개 정도, 평생 동안 한 3개 정도 어떤 직업을 관리하게 되면 적어도, 향후에, 정년퇴직이 60세까지 되더라도, 65세, 70세까지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의 어떤 속성과 직무 가치, 핵심 역량을 평생 어떤 하나의 어떤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경력 관리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에서 직업과 산업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이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집중화시켜야 될 건가 하는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20대에는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직업을 선택해서 사회에 이제 초년생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어떤 도입이다. 그럼 이제 삶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어떤 비전과, 산업의 어떤 성장 패러다임과 일치되는 또 나는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성공을 할 거다. 또는 얼마만큼, 직무 어떤 역량을 전문화시킬 거다. 하는 명확한 어떤 목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 과정이 입사 한 3년 이내에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거기 이제 결국 초급 관리자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의 또 선박이라는 또 틀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이다. 선원은 기본 역할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머지 또 배에 동성해서 배의 또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에 의지해서 어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기본 어떤 방향, 그러나 앞쪽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어떤 목표와 산업 성장 패러다임에 따라서 명확한 어떤 직업관과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0대는 이제 성장입니다. 한 3년 이후부터 한 7년까지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어떤 직무, 어떤 경험을 또는 성과를 실현해 가면서 단계별로 자기를 전문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20대에서 설정됐던, 도입해서 설정됐던 어떤 직업의 어떤 패턴을 실현해 가는 과정으로서 삶의 목표를 더 명확히 공고해 가면서 비전을 실현하고 직업 능력을 전문화시켜 나가야 된다. 조직 내에서도 하나의 관리 책임자, 지금 대리 또는 과장 직급 정도의 어떤 관리 어떤 책임, 조금 빠른 경우에는 부장, 차장, 팀장까지 승진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자기를 관리하는 또는 전문 어떤 직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는,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중간 어떤 관리자로서의 어떤 성과를 실현해 가는 이런 전반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관장, 하나의 어떤 전체 어떤 동력, 배가 움직이는 동력이 기관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해 가는
또 파워를 어떤 조정해가는 뭐 이런 어떤 형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대는 성숙기다. 뭐 2강에서도 말씀드렸고 아마 6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대까지 자기를 전문화시키지 못하면 그는 실패한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다. 향후에, 그러니까 뭐 정년퇴직 이후에 또는 50대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어떤 직업 어떤 패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대에 축적해가는 어떤 역량과 역할에 대한 역할을 기본해서 어떤 동력원으로서 자기를 전문화시켜야 된다. 그럼 이제 조직적인 어떤 역할, 개인적인 형태도 리더자로서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성숙이 돼야 되고, 조직 내에서도 그냥 팀장 또는 뭐 기초 어떤 임원 뭐 이런 형태로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총괄적으로 컨트롤 해가는 선장이다. 자기 어떤 직업 분야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 성장, 그래서 리더십 어떤 성과 달성들을 원활히 추진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포화기. 그게 이제 지금 전문화된 40대에서 전문화시킨 역량을 토대로 사회적인 이제 역할을 실행해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아마 뭐 어떤 생체 리듬으로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역할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아마 학습을 하기에는 뭐 다소의 어떤 한계점. 물론 뭐 학습이란 뭐 80, 90까지 평생 뭐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어떤 직업이라는 어떤 사이클 어떤 패턴에서 보면 50대는 40대에 이룬 어떤 역량을, 전문적인 어떤 수준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유지하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능력의 어떤 정점에 도달하고 삶의 어떤 비전이 성취되고, 또 그를 토대로 사회적인 어떤 기여, 또 뭐 후진 어떤 양성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책임을 이행하는 뭐 이런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에서는 갱령 어떤 책임자, 그지 뭐 대부분 다 뭐 어떤 뭐 사장, 회장 뭐 이런 어떤 그 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 어떤 그 선박이라는 항해라는 이 형태에서 그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객체가 되는 겁니다.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객체적인 형태고, 선박을 운영하는 선원이다, 기관장이다, 선장이다는 객체적인 형태고, 선박이라는 형태에 하나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체가 돼서 총괄적인 어떤 책임을,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자기 그 이후에 어떤 노후 어떤 생활에 대한 어떤 책임을 뭐 총괄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60대는 세택이다. 뭐 정년 퇴직했다. 그 다음에 하더라도 막 일상적인 어떤 역할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또 포지션을 찾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된 상태에서 정년을 그 조직에서 이탈을 하더라도, 이직을 하더라도 그 전문화된 역량을 사회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여러 어떤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여러 또 직능단체에서 그걸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60대에는 세태기가 되시되 새롭게 어떤 역량을 개발하고 투입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동안 함축되어 있는 어떤 가치관을 토대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또는 가치 어떤 실현을 도모해 줄 수 있다. 결국 궁극적인 어떤 항로다. 뭐 등대와 같은 어떤 그 배의 어떤 항로, 이 항로를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축적됐던 어떤 역량을 토대로 등대와 같은 다른 사람을 리더해가는, 하나의 또 지원해가는 뭐 이런 또 총체적인 기능을 그 삶의 어떤 사이클과 연계되어서 수행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결국 삶은 도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생 학습관리, 그 학습관리는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도 마찬가지고 직업에 대한 어떤 능력 배양도 동시에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직업 능력을 전문화시키는 어떤 과정이니만큼 직무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 직무 어떤 역량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에서는 표준 직무하고 업무 시스템을 충분히 학습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어떤 시스템으로 흘러가느냐? 뭘 창출하고자 하느냐? 는 내용을 알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수림을 해야지, 학습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자기 하는 역할도 모르고 임의적인 어떤
뭐 어떤 학습을 한다. 그러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물론 뭐 어떤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응용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용보다 더 직접적인 어떤 과제에 대한 학습이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범위를 점점 확산해 가면서 사회의 어떤 시스템적인, 그 다음에 어떤 뭐 경험과 상식적인 어떤 이런 내용의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조직원들한테 필요로 하는 부분은 그 표준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업무 시스템에 대한 학습들, 역할에 대한 어떤 그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떤 계층별로 하면 신입사원하고 그 다음에 한 대리직급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 요건 학습. 그러면 이런 직무에 대한 속성이 이해되면 다음 단계는 직무 수행 요건.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또 어떤 지식을 융복합적으로 다양화시킬 건지, 전문화를 시킬 건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자세적인 부분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자세적인 어떤 부분. 여기서 정신적인 어떤 요건들, 업무 어떤 추진, 행동들, 이런 부분도 갖추어져야 된다. 이 부분은 대부분 대리 어떤 직급에서, 과장 직급에서 대부분 다 실현시켜야 될 어떤 과제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2단계고 이제 3단계, 3단계가, 여기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직업 분야별 우수 인재상으로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줘야 된다. 그러면 조직에서도, 조직에서 성과도 많이, 조직 성과도 많이 실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경험 능력도 갖춰야 되고, 능력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연관 분야에 대한 이해와 개념도 갖추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선 그 인재상으로 또 자기 어떤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과장 직급에서 대부분 한 차장 직급 이런 어떤 직급에서 요구되는 실행해야 될 어떤 과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직접적으로 이게 연계되지 않더라도 신입사원이면서 전체 내용을 다 트레이닝했다. 준비된 어떤 준비되어 있다. 그럼 굉장히 뛰어난 어떤 역량을 실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역량이 항상 시킨다는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분야별 직업 능력, 전문화, 학습. 결국 이 부분은 전문화를 시키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아마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떤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는 담당 분야 중심으로, 담당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전문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타 분야, 연관되어 있는 분야, 이런 부분은 조금 깊이 하는 굳이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역할만 잘하면 되지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내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역량을 준비하는데도 급급한데 다른 분야에서 내 어떤 역량의 한계점을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다소 있을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형태다. 예를 들면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어떤 사이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사업 분야, 규모, 그러면 분야와 규모가 변동되지만 어떤 직무의 또 어떤 통합 폐지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의 어떤 전문화 시키고 있는 어떤 A라는 고유 업무를 지속적으로 어떤 조직 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업무가 일정한 어떤 형태에서 B라는 부분하고 융합이 되고 C라는 부분하고 만약 복합적인 어떤 형태로 또다시 통합이 됐다 했을 때 나는 A만 실행할 수 있고 B와 C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계점에 도달해서 조직에서 도태당할 잠재력이 높다. 그래서 연관된 어떤 시스템적으로 연관된 분야를 총체적으로 학습해가는 그 업무를 지금 실행하든 하지 않든 궁극적으로는 한 5년 내지 10년 정도의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자기 역량관리 역할에 어떤 전문화를 도모하여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관리를 실행해 가야 된다.